예,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내 신장의 혹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은 중앙대 광역병원 비뇨의학과 조교수 최중원. 네, 이충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라이브는 1시간 약 50분 정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신장에 혹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개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2022년도에 개원을 했고, 벌써 횟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네. 예, 환자분들이 진료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고, 총 지상 14층, 지하 8층 규모이고, 700병상 규모입니다. KTX 광명역 바로 부근에 있어서 지방에 계신 환자분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주로 이제 비뇨기 종양 파트로 이렇게 진료를 보고 있고요. 특히 뭐 로봇 수술 그리고 중원 교수님께서는 뭐 결석 질환이나 여성 비뇨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전문성 있게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신장의 소개, 신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충원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네, 신장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소변을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이제 하루에 약 140리터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신장으로 가게 되고 또 광에 불필요한 물과 염분 그리고 체내 대사 산물들이 약 1리터 정도가 제거되어 소변이 생성되게 됩니다. 신장은 이제 신장 고유의 기능을 하는 신실질이라는 부분과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의 배출과 관계된 집합계인 신배와 신우로 크게 나누며 생성된 소변은 이제 신우에서 요관을 거쳐 방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다루게 될 신장 종양은 이제 신실질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장의 혹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장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70% 이상은 단순 낭종으로, 단순 낭종 같은 경우는 이제 50세 이상의 경우 절반 이상에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으며, 악성 종양 중에서는 신세포암이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신세포암과 간별 진단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가능하나 간별이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는 CT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CT 사진인데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신낭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괴상하게 생겼지만은 이제 양성 종양으로 후신성 손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분 나쁘게 생겼지만은 이제 호산성 가립세포종이라고 양성 종양에 속하겠고요. 요 경우도 기분 나쁘게 생겼지만 이제 혈관근 지방종이라는 그런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요 사진들이 다 이제 악성인 이제 신세포암을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신장 낭종 같은 경우는 아까 양성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생긴 모양과 변화 양상을 통해서 악성 종양의 가능성도 보이게 됩니다. 크게 이제 4가지 형태로 이제 분류되고 있으며, 이제 보시면은 보스니악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명칭하고 저희가 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4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요 첫 번째가 이제 클래스 1, 그리고 여기는 클래스 2, 여기는 2F, 여기는 3, 그리고 클래스 4 이렇게 분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클래스가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벽이 좀 생긴다든지 혹은 이제 괴상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제 3, 4의 경우는 이제 악성을 의심하고 이제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신장에 혹이 발견됐을 때 이제 CT나 MRI를 통한 신장 종양의 모양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이제 낭종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분류하여 신세포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고용 종양의 경우에는 앞서 특징적인 양성 종양의 모양이 아니라면은 신세포암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세포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포암의 역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2년도 세계 통계인데요. 신세포암은 이제 세계에서 14번째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암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내 통계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2022년 남녀 전체의 경우 10위의 발생률을 보이고 남성에서는 7위의 발생을 보이는 생각보다 흔한 암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치료의 발전과 함께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예, 그 신장암이라고 해도 발생 기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 투명 세포형이 가장 이렇게 흔한 암이 되겠고, 그래도 이제 유두형이라든지 뭐 혐색소성 신장암으로 같은 신장암이라고 해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에 대해서 치료도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치료를 기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대개 이제 3 기까지는 대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결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4 기부터는 이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70%가 1 기로 대부분 그래도 1 기일 때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보시면 이제 11% 정도가 2 기, 8%가 3 기, 그 전체 100분 중에 11분 정도는 4 기에서 발견이 되고, 보시면은 요 치료를 했을 때 5 년간 5년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살아계실 어 그럴 확률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5년 암 특이 생존율의 경우 1 기에서는 94에서 97%로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십니다. 그리고 2 기까지도 90%로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3 기, 4 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재발하는 경우도 작고 그 아무래도 5년 상대 생존율은 쪼끔은 낮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1-2 기가 73%, 어 삼 그리고 이제 3 기가 11%, 4 기에 10%로 세계적인 추세랑 비슷하고요. 마찬가지로 생존율도 이전 세계 통계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 오늘의 제목이 이제 "내 신장에 혹이 있을 때 과연 이게 암일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진료실로 오시는데, 어 신장의 암의 특징 보시면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70% 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정말 있을 줄 정말 예상 못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놀라서 오시는데 대부분 이제 증상이 대부분은 없고요.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이미 진행이 약간 돼서 그런 이제 진행된 상태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주로 그쪽에 이제 옆구리가 안 아프다 갑자기 아프다든지 소변으로 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구리를 만져보면은 요렇게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만져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혈압이 올라가거나 빈혈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에 의해서 암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쁜 물질들을 분비하면서 그에 의해서 뭐 피로감이라든지 입맛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10% 이상, 예를 들어 70 킬로였는데 갑자기 60 킬로 초반대까지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이유 없이 열이 계속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그 암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빨리 병원에서 CT를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 신장에 혹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암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보시면은
먼저 위에 4개를 보시면은 만약에 암이 의심되는 종물이 있을 때 대부분은 투명 세포형 신장암이 가장 많습니다. 투명 세포형 신장암이 가장 많고 요게 어 가장 이제 치료제도 많이 어 개발되어 있고 예후도 비교적 좋은 암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요 아까 말씀드린 사진에 이제 흉측하게 생긴 그런 혹들이 뭐 신혈관근 지방종, 전체 신장 혹의 10% 정도는 요 신혈관근 지방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체의 약 7% 정도는 호산과립 세포종이라는 양성 종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두 혹은 이제 암하고 CT에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나 그런 거를 촬영해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앞서 이런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거는 내 몸에 암이 있을 때 몸 안에 암을 제거하는 거고 불필요한 수술, 이제 암이 아닌데 제거하는 거는 사실 뭐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굳이 암이 아닌데 이렇게 비싼 돈 들여 떼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싫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잘 구분해서 사실 환자분한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요렇게 해 드리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신혈관근 지방종의 실제 사진입니다. 30 대에서 50대 여성에서 비교적 가장 많이 생기고 뭐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으면은 90% 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굳이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요런 지방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암인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다고 되어 있고 영상으로 보면은 실제 이제 몸 안에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과증식해서 생긴 요런 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산과립 세포종인데요. 요것도 CT나 MRI에서 이제 조형 증강이 되면서 이 신장암과 100%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나쁜 양성 종양이 되겠고요. 3cm 이하에서는 최대 25%까지, 즉 4명 중에 1명은 이제 신장암처럼 보이니까 뗍시다 했는데 요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특징으로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흉터처럼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100% 암하고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나쁜 그런 양성 종양이죠. 예, 굉장히 나쁜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장암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조직 검사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궁금하신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조직 검사 이제 보통 신장암의 경우는 조직 검사를 잘 안 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신장암에 대해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뭐 다른 수술처럼 기능적으로 나빠지거나 뭐 혹은 다른 후유증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수술적 치료를 먼저 권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신장 위치에 따라서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조직 검사가 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암을 튀겨나서 진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조직 검사를 크게 권하지 않는데 권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이제 최종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릴 아, 예정입니다. 예예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돼 있어?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뭐 의사가 괜히 수술 권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하실 수도 사실 있는데 요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직 검사는 다른 종류의 암이 의심될 때 특히 이제 임파선 암이라든가 치료를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는 고런 암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다른 암이 이제 전이된 것이 의심될 때 그리고 이제 염증이나 감염에 의한 병변이 의심될 때 이렇게 해 보라고 되어 있고 어쨌든 신장암의 어떤 세부 아형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 보는 것은 1 차적으로는 권고를 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장암의 경우는 이렇게 낭성 종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물주머니가 같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긴 신장암은 이제 조직 검사했을 때 그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터지면서 이제 암세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보고가 돼서 특히 이제 안에 낭성 부분이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원칙적으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흔한 투명세포형 신장암 자체가 그런 낭종들이 굉장히 이제 다발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모양을 보면서 위험하다 싶으면 사실 조직 검사를 안 하는 거를 권하게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언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냐고 하면은 아예 이제 다른 암이 의심될 때, 뭐 요로상폐암이라든가 임파선암 같은 다른 암이 의심될 때, 그럴 때는 수술 방법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이암의 경우 이제 전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요러면 이제 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권하는 약 치료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조직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세 번째는 요 혹이 너무 작아서 사실 신장암의 경우는 6개월, 1년 지켜보다가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되게 이제 3cm 이상 커지면 치료를 권하는 대기요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먼저 조직 검사를 해서 요게 암인지 뭐 빠르게 자르는 다른 종류의 질환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혹시 진료에서 MRI 많이 찍으시나요? MRI 종종 찍고 있습니다. 이제 CT에서도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혈관근 세포 혈관 근육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의 포함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양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악성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MRI를 시행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이제 CT에서는 구별을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제 MRI를 시행하면은 좀 더 감별이 또 쉬운 경우가 있어서 종종 MRI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MRI를 사실 꼭 찍어봐야 되는지 이제 외래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혹시 의사가 권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신장 MRI 꼭 찍어봐야 하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요런 가이드라인에서는 MRI만 콕 찍으라고 사실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CT 또는 MRI를 보통 이렇게 권하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MRI를 권하는 경우는 요게 이제 3기가 의심될 때, 특히 이제 왜냐하면 2기와 3기는 치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3기가 의심될 때는 촬영해 보는 게 좋고요. 뭐 암 혈전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장암은 정맥으로 암세포가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는 암 혈전이 생기는데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종류의 양성 질환을 조금 더 이제 감별을 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불필요한 수술을 조금은 피하고 싶을 때 MRI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제 다른 악성 유무에 대한 더욱 자세한 감별 진단이 원할 때나 3기 이상이 의심될 때, 또는 이제 부문절제술을 할 때도 MRI가 CT보다는 그 종괴 모양이나 경계면에 대해서 훨씬 더 말하자면은 해상도가 좋은 TV, 해상도가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경계면이 훨씬 더 확실하게 확인해서 저희 수술할 때 혈관의 위치도 CT보다 더욱 정밀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MRI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신념이나 뭐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진료 스타일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요건 누가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장암 기수에 대해서 저희 이충원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환자분들께서 이제 기수 궁금하십니다. 이 기수라는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제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치료의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 내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종양이 되어 있고요. 크기는 7cm 이하가 되겠습니다. 2기도 같습니다. 2기도 신장 내에 국한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요. 이제 크기가 7cm가 넘어가는 그런 종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3 기 같은 경우 아까 MRI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3 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주위 근막이 있습니다. 그 근막을 넘지 않고 이제 주요 정맥, 아까 정맥에 이제 암세포들이 잘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고런 정맥이나 이제 신주위 조직을 침범했을 경우를 3 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4 기는 이제 제일 마지막 기수입니다. 그 근막을 벗어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동축제 부신을 직접적으로 침륜하거나 그리고 근막을 넘어서 주변 장기로 퍼지거나 혹은 또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이제 4 기로 일컫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각 병기에 따른 생존율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8%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생존율이 우수하고요. 이제 3 기나 4 기가 되면은 그 생존율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신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 대부분 기수에서 수술적 치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암이 생긴 부위를 다 제거하는 근치적 신절제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암이 있는 그 부위만 자르는 부분 신절제술이 또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제 개복 수술이 시행될 수도 있고 이제 복강경 기구를 이용한 복강경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제 제일 최근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로봇 수술 요렇게 크게 3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로봇은 이제 되게 이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팔이 4개 달려 있죠. 이렇게 몸통 있고 팔이 4개 달린 다빈치 Xi 로봇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다빈치 5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모양 자체는 동일하게 이렇게 팔이 4개 달린 모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P 단일공 로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팔이 1 개고 그 1 개의 구멍만을 뚫어서 배 안에서 이제 팔이 3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그래서 요런 SP 로봇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광명병원에서는 2 가지 로봇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요. 단일공 로봇은 좁은 공간에서 유용한 특징이 있고 엑스아이는 기본적으로 4 개의 팔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더 정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이 크거나 그럴 때는 쪼금 요 엑스아이 로봇이 확실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되게 이제 뭐 3 센치 이하에서는 사실 그 방법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인제 미용적인 부분을 쪼끔 고려하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암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더 유리한 로봇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아니면은 뭐 그냥 그 의사를 믿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그래서 이제 로봇 수술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부분 절제술을 요즘에 이제 조금 권장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요 초록색 선하고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요 일기신장암에서 그 콩팥을 다 뗀 사람과 그 부분 신장 절제술을 한 사람이 이제 누가 더 오래 사는지 이렇게 본 연구가 있는데, 이제 전체 다 떼면 아무래도 안전하죠. 암을 제거하는 면에서는 안전한데 이제 신장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또 이제 조혈 기능도 하고 비타민 D 생성 관련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쪽 콩팥을 제거하면은 되게 이제 혈압 관련된 심혈관 질환이 더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환자의 수명도 이렇게 부분 신장 절제술을 한 사람이 쪼금 더 오래 산다, 그런 점이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1기 신장암의 경우에서는 가급적 이제 부분 신장 절제술을 하라고 요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장암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 암이 남지만 않으면 경계만, 이제 신장암 특징이 경계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경계만 잘 제거가 되면은 전체 이제 아무리 얇게 경계면이 남아도 재발률은 거의 없는 걸로 요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좋아요. 다만 이제 뭐 그러면 다 부분 신장 절제술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신장 혹이 생기는 위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요렇게 완전히 안쪽에 생겼을 때 부분 신장 절제술을
과연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혹이 커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합병증을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수술은 안전하게 진행돼야 하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의사와 이제 항상 이제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수술적 요법 외에도 환자 상태나 선호도에 따라서 요 냉동요법이나 요 고주파열 치료술이라고, 이렇게 콩팥에 이렇게 바늘을 뚫어서, 말하자면 이제 전자레인지처럼 그런 고주파열을 일으켜서 암을 안에서 태워버리는 치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요런 방법도 시행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1기 신장암은, 그런데 이제 기수에 따라서 좀 말씀드리면은 2 기, 3 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2 기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이게 7 센치 이상의 암이거든요. 그 7 센치 이상의 암에는 사실 저도 그렇고 주변 교수님들 여쭤봐도 대부분 이제 전절제술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 세포형과 비투명 세포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비투명 세포형 신장암의 경우 특징이 뭐냐면 막이 좀 얇을 수가 있습니다. 투명 세포형 같은 경우 이제 막이 좀 두꺼운 경우에는 사실 또 위치가 절제하기 안전한 부위면은 부분 절제술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 비특이적인 요런 비투명 세포형 같은 경우는 부분 절제술 하다 이게 암이 파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배 전체 이제 암세포가 퍼지거나 하면은 굉장히 이제 환자분한테는 심각한 요런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전절제술하는 게 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3 기는 어떨까요? 3 기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신장 안에만 있던 혹이 이제 주변으로 자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뭐 이제 소변을 이 모이는 신우, 신배, 주변 지방 조직, 안쪽 지방 조직, 그리고 암 혈전이 생기는 경우 등입니다. 요런 경우는 실제 사진을 보면은 암이 이제 지저분하게 이제 주변으로 자라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런 좀 진행된 암이 되겠는데요. 예, 그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이따 끝나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2021 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기본적으로 어 전절제술을 하든 부분 절제술을 하든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고,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가 오래 사는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좀 재밌는 내용인데, 뭐 7 센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7 센치 이상의 경우는 쪼금 더 예후가 안 좋고, 7 센치 이하에서는 거의 2 기처럼 예후가 좋다는 요런 내용도 있어서, 아무래도 크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보통 이제 크기가 큰 경우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전절제술,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렇게 떼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만 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제 실제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 사진을 제가 쪼끔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 이제 저한테 받으신 환자분들인데, 이제 첫 번째 분은 59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건강검진에서 아까도 70% 환자분은 정말 우연히 요렇게 깜짝 놀라서 오시거든요. 요 오른쪽 콩팥에 요런 3.5 센치 혹이 있어서 이렇게 내원한 경우였고요. 이제 등 쪽에 요런 이제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근육이요. 요런 혹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경우 이제 부분 절제술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되겠고, 제거 시간은 이제 13분 정도가 걸렸고요. 보시면은 이제 3 개월 CT에서 원래 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잘 되었고, 이제 3 개월 보통 신장 기능 스캔을 볼 때도 이제 뭐 신기능도 아주 잘 살아있는 요런 굉장히 일반적인 1기 신장암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신장 혹인데, 신장 안에 이렇게 혹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2 센치짜리 신장 혹이 신장의 정가운데에 요렇게 자라 있는데, 요러면 이제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전절제술을 하는 게 사실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근데 요분은 이제 나이도 젊으시고 혹 크기도 작아서 조직 검사를 해 봤는데, 요분은 협세속성 신장암이란 게 나왔는데요. 요런 암은 쪼금 비교적 예후가 굉장히 좋은
재발도 적은 그런 암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이분도 부분 절제술로 이렇게 시행을 한 경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잘 제거가 되었고 이제 3개월 CT에서 요 아래쪽 신장이 약간의 위축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큰 합병증 없이 제거가 잘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떼기만 하지 않고 이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저희 이충원 교수님께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료 보다 보면은 이제 수술 후에 추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거고요. 어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3기 신장암 경우에는 1, 2 기에 비해서 이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생존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술 후 표적 치료제 사용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표적 치료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서는 이제 펜브롤리주맙이라는 약이 2021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제 최근 임상 결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요 그래프 하나만 준비했고요. 이제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제 수술 후 추가 치료를 하지 않은 이제 플라시보 군들에 비해서 이제 펜브롤리주맙을 사용한 환자가 유의미하게 이제 무병 생존율을 보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작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펜브롤리주맙을 사용한 환자가 이제 전체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더 증가됐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최종원 교수님께서 설명을 주실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속도를 그러면 이제 키투르다라는 약인데요. 요게 이제 신장암 수술하고 이제 보조 치료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요렇게 어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약인데요. 이 치료 원래 이제 수텐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이 치료제가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수텐은 아예 국내에서도 그렇고 허가 사항에서 이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그러면은 누구한테 쓰느냐? 주로 이제 중간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또 이제 몸에서 암을 전이가 되었지만 깨끗하게 제거한 환자에서 요 약을 쓰면은 보십시오. 이제 재발률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는 이제 2배까지 재발률 차이가 나서 저도 이제 수술하고 2기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암 등급이 4 등급 가장 높은 암 등급이거나 특히 이제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3기 이상인 경우에는 이 치료제를 권유하고 있고요. 요 위험도 암 재발 위험도를 보통 30% 에서 40% 높게는 이제 70% 까지 감소 주기 때문에 가급적 요거는 치료를 받도록 권유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비급여입니다. 비급여지만은 이렇게 환급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꼭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몇 세까지 치료를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럼 예를 들어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신장을 발견했는데 치료를 해야 되나요? 대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대여명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암 치료를 했을 때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으면은 치료 안 쓸 거보다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다.' 하면은 치료를 권해 드리고 있고 국내 수명이 지금 남성 80세, 여성 86세인데요. 보통 이제 75세 정도까지는 수술하면 확실히 더 오래 사실 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술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암을 제거하면은 남자의 평균 기대 여명은 4 년, 여자는 뭐 2.6년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80세 할아버지까지도 보통 암 수술하면은 보통 이제 4-5 개월 정도는 더 사시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과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3기 신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몸에 전이가 됐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치료할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사기 신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전신 치료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게 표적 치료제가 요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면역 항암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기 이상의 암에서 3기 신장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쓸 수 있는 약이 이제 펜블루이즈마브, 키투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병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또 약물만 또 쓰는 게 아니고 전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신장에 대해서 수술 혹은 이제 전이 부위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고 약을 쓰기도 하고 또 혹은 전신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예, 예, 전이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시면 전이암 치료제는 처음 나온 게 이제 1992년인데 요즘에는 요런 약은 쓰지 않고 이게 점점 새로운 약이 1-2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면역 치료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가장 많이 지금 쓰이는 게 옵디보 여보이라는 약인데 요게 2018 년도에 나온 약이고요. 뭐 카보메틱스라는 약도 많이 쓰는데 요거 2016 년도에 나온 약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온 약들은 아직 국내에서 그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고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기 신장암이 얼마나 살지 궁금한데 이제 암 위험도를 나누게 됩니다. 암 위험도를 해서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좋은 예후를 보이는 군은 보통 5년 이상도 많이 사시고요. 이제 고위험군의 경우는 보통 보시면은 이제 2년 정도를 저희가 평균 기대 수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약들을 뭐 아무거나 쓰나요?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지 않고 쪼끔이라도 환자분한테 유리한 약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뭐 아무 약이나 당연히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폐회전이 됐거나 뭐 암이 이제 소위 이제 육종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옵디보 여보이라는 약을 권해 드리게 되고 다만 이제 암이 이제 뼈에 전이돼서 막 뼈가 막 골절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뼈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약이 옵디보 카보메틱스라는 약이나 뭐 저희 이제 키투르다의 뭐 램바티닙 뭐 요런 약이 있는데 어쨌든 그 환자분께 요런 거는 비용 차이가 좀 납니다. 요런 거는 월 700-8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환자분과 상의해서 정말 환자분이 그래도 본인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가장 이런 환자분께 맞는 약을 권해 드리게 되고요. 어쨌든 그 옵디보 여보이라는 약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유일하게 이제 어 보험으로 쓸 수 있는 5% 본인 부담을 쓸 수 있는 좋은 약이 되겠는데 기존에 수텐이라는 약을 많이 썼습니다. 수텐이라는 약에 비해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죠. 더 효과가 강력하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전이성 신장암에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분은 수술하고 약을 쓰고 어떤 분은 그냥 약만 먼저 시작하던데 그거는 주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 신장 혹 덩어리 자체가 크고 대부분 이제 80% 이상의 덩어리가 신장에 있고 주로 이제 폐에 전이된 경우나 뼈에만 전이된 경우는 이제 암덩어리를 큰 덩어리를 떼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비교적 좋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간이나 뇌의 경우는 진행이 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 제가 이제 또 수술하신 분인데 이제 좌측 신장에 7cm 짜리 큰 혹이 있어서 이렇게 제거를 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콩팥을 다 뗐는데 이제 보았을 때 이제 폐에 자잘한 혹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폐는 이제 신장암이 가장 잘 전이하는 부분인데 이제 3기 신장암의 경우는 요렇게 재발률을 보통 30% 정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 말씀드린 그런 옵디보 여보이 같은 약으로 요렇게 치료를 시작을 한 환자분이 되겠고요. 또 이런 2차 치료제 같은 경우도 다 어떤 약이 좋다 이런 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저희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렇게 권유를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런 국내 급여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각종 환자분이 좋은 치료제를 큰 부담 없이 이렇게 받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급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환자분께 어떤 치료제가 좋을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뭐 약제 효과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약들이 일반적으로 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효과 좋은 약 위주로 각종 환자분들께 권유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영국 자료인데 뭐 국내 상황과는 좀 달라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신장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그럼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실 텐데, 이제 저희 또 이충원 교수님께, 잘생긴 이충원 교수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좀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또 질문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설명할 부분은 또 쉬운 부분이라서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장을 하나 다 떼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 근데 일반적인 이제 뭐 출혈 감염, 뭐 통증, 뭐 장폐색, 기흉 등 요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장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신장 2개 있는 환자들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신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부분 신절제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수술 합병증 외에도 이제 봉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혈출혈, 그리고 요누출혈이라든지 이제 요종, 그리고 이제 절단면이 양성이라든지 국소 재발이라든지 요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치료로 이제 고주파 열 치료, 냉동 치료를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잔존 종양 등이 남을 수 있고요. 이제 열이라든지 그런 좋은 요런 손상이 다른 장기에도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표적요법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골수 기능 저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저희 항암으로 발생하는 그런 합병증이 다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심, 구토, 피로, 뭐 이외에 등등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장암 치료 또 면역 항암제 치료가 있다고 또 요새 대세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다행히도 이제 효과는 좋지만은 기존의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에 비해서 부작용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합병 부작용으로는 이제 피로감이라든지 식욕 부진, 뭐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니까 면역 관련 부작용, 뭐 간염, 신장염, 간집성 폐렴, 근염, 심근염, 갑상선 기능 부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신장암 환자의 일상생활, 이제 일상 복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요거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적당한 일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가벼운 운동, 그리고 수술 후 표적 치료나 면역요법, 방사선 치료 중인 경우에는 몸에 무리되지 않는 정도의 적당한 운동,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흡연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흡연하게 되면은 이제 흡연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서 신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이제 비만, 그리고 고혈압, 그리고 약물 및 호르몬, 그 외에 이제 식이 습관, 그리고 직업적 노출, 뭐 유전적 원인 등도 이제 위험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을 피하면은 반대로 예방이 되겠죠. 예. 식이 조절을 잘 하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 체중 조절, 그리고 운동, 혈압 조절, 금연, 건강 검진 통해서 암이 발견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질문이 여러 개 왔습니다. 저희가 질문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처음 질문은 제가 이제 김홍춘 님. 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 배 가운데 오른쪽 부분이 통증이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신장은 등 쪽에 있습니다. 등 쪽에 있어서 이제 신장과 관련된 통증은 이제 등 쪽에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결석 있으시면 이제 아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등 쪽에 많은 통증을 느끼실 텐데요. 어, 이 증상만으로 봤을 때는 신장 통증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제가 이제 그다음에 저희 키보드 매니아님
질문 보시겠습니다. 예, 50세 남성분이고 CT 찍은 걸로 신장암 폐전이가 된 거를 알 수 있냐고 했는데 신장암의 가장 이제 흔한 전이 부위 중 하나가 폐입니다. 그래서 CT로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종양이 있으니 대학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그 폐렴기와 이제 폐로 전이된 거는 CT에서 보이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조형 CT를 찍으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 가급적 치료를 3개월 이내에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병원으로 바로 이렇게 진료를 내일이라도 접수를 하셔서 빠른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준원 님 이제 초기 증상과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이제 진료 보면서 신장암으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거의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 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정말 신장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발리가고 신장암 전염 이게 감염병은 아니라서 전염보다는 아마 전이가 되냐고 보셨던 것 같고요. 당연히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폐에 전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외에 이제 임파선이라든지 그리고 뼈 그리고 뇌 이런 쪽으로 이제 전이가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 나르디 네, 신장에 3.5cm 정도 물혹이 발견됐는데 추적 검사만 하자고 합니다. 이제 물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양성 질환입니다. 정말 많이들 발견되시고요. 이제 물혹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분류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아마 이제 추적 검사만 하죠 가시면은 이제 보스니아에서 1, 2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꼭 채취는 안 해도 되고 경과 관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강의 중에 나왔는데 그 보스니악이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되게 그 액체를 채취하거나 하는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1, 2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초음파로 크기 변화만 보면 되는데 그 EF라는 단계, 소위 이제 뭐 2.5단계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암 발생률이 5% 정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추적 관찰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송지연 님 신장 저희 마지막 질문 예예예. 그 신장에 병이 생기면은 새벽에 잠에서 깨는지 궁금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 좀 진행된 경우에 그런 이제 발열이나 뭐 야간 발한 같은 증상이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비특이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로감, 체중 감소, 뭐 식욕 부진 요런 뭔가 그냥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은 이런 증상이 암의 증상으로 확실히 있기 때문에 평상시와 뭔가 다른 것 같다고 하면은 그거는 꼭 병원 방문하여서 이렇게 CT나 요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희 벌써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앙대 광명병원의 이제 최중원 저희 이충원 교수님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 신장에 혹이 있다고 하면은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비온 뒤인데 지금 서울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